안녕하세요, 루텐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파가니니인데요. 파가니니는 역사상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라는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1782년에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태어났고요. 제노바 같은 경우는 항구 도시고 파스타 등에 많이 사용되는 바질 페스토가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만들어진 전통 소스라고 하고요. 콜럼버스가 태어난 곳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보통 음악의 천재라고 하면 여럿 있겠지만 그 중에 모차르트를 손꼽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파가니니와 모차르트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째, 천재적인 재능으로 어릴 적부터 유명했다. 둘째, 그 재능을 아버지가 알아보고 어릴 적부터 혹독하게 연습을 시켰다 라는 점입니다. 파가니니 같은 경우도 성인이 소화하기 힘든 하루 10시간의 연습을 했다고 하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모차르트가 단명을 하잖아요. 파가니니 나이 8, 9살 때 모차르트가 죽거든요. 그래서 둘의 교류는 없었어요. 둘의 음악적 교류는 없었지만 같은 동시대를 살아갔다. 비슷한 시기를 살아간다는 것도 공통점이겠네요. 물론 차이점도 있어요.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연주보다는 작곡으로 더 유명했고 파가니니 같은 경우는 반대로 작곡보다는 연주로 훨씬 더 유명했다라는 점이죠. 물론 명곡도 많이 썼지만 파가니니는 본인 스스로도 연주를 훨씬 더 선호하고 좋아했습니다. 또 되게 공통점을 가진 인물로 리스트가 있어요. 프란츠 리스트. 피아노의 신, 피아니스트의 전설이라고 한다면 프란츠 리스트를 많이 꼽거든요. 그런데 이 프란츠 리스트가 젊었을 때 파가니니의 공연을 직접 볼 기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파가니니의 연주가 너무 엄청났던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 리스트 생각으로는 내가 아무리 연습을 해도 바이올린으로는 파가니니를 이길 수가 없겠다. 그러면 내가 잘하는 다른 악기인 피아노의 파가니니가 되자 라는 다짐을 할 정도로 파가니니 연주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설 같은 얘기가 전해지는데요. 나폴레옹의 여동생이 파가니니의 연주를 듣고 매번 들을 때마다 기절을 했다고 해요. 정확하게 몇 번을 기절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8번 기절했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또 어떤 공연에서는 사람들이 파가니니 연주를 듣고 집단으로 히스테리를 일으킨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교만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뒤흔드는 마력을 가진 연주였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가니니의 이런 미친 듯한 재능 때문에 악마랑 계약했다 라는 루머가 많이 돌기도 했고요. 또 이런 말도 있는데 파가니니가 마케팅을 위해서 일부러 악마랑 계약했다라는 루머를 퍼뜨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시 일생으로 돌아와서 파가니니 같은 경우는 10대 초반에 이미 당대에 나와 있는 바이올린 연주 기법들 대부분을 마스터했다고 해요. 그래서 17살 때는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 이미 상당한 유명세를 쌓고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일찍이 부와 명성을 쌓게 되는데요. 젊은 나이에 빠르게 성공하게 되면 자만이 따르게 되고 또 유혹에 휩싸이기도 쉬운 것 같아요. 파가니니도 방탕한 생활과 도박에 빠져서 건강을 많이 해치고 거액의 빚을 지게 되죠. 그래서 가지고 있던 자신이 연주를 해야 되고 아끼는 바이올린을 팔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까지도 가게 된 거죠. 아무튼 이후로 회복 기간을 몇 년 갔는데요. 회복 기간 동안에 새로운 연주 주법, 기법들을 연구를 많이 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20대 초중반 때부터 공연을 다시 재개를 하는데 꾸준하고 많은 공연으로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 각지에서 많은 열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연주뿐만이 아니라 패션에서도 파가니니 스타일이라는 게 유행을 해서 가게마다 파가니니 스타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되는 제품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 유행적인 부분까지도 선도하는, 지금으로 치면 인기 부분에서 아이돌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 그러다 건강이 악화되고 1840년 57세 나이로 죽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가 파가니니의 연주 기법들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왜 그러냐 살펴보니까 파가니니 스스로 신비주의적으로 보이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악보 같은 경우도 인세가 너무 높아서 출판된 양이 되게 적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자도 단 한 명만 뒀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파가니니 본인 스스로도 기법 전파를 그렇게 원하진 않았다라는 점인 거죠. 제가 바이올린을 배워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도 파가니니의 연주 기법이나 주법들이 의문으로 많이 남아있다고 하네요. 파가니니 곡들 중에서
라캄파넬라, 카프리스 24번 정도가 되게 유명한데요. 아마 이름은 조금 생소하시더라도 들어보시면 아, 이거 어디서 들어봤다 라고 생각이 되실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카프리스 5번 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파가니니 같은 경우는 바이올리니스트이기도 했지만 기타리스트이기도 했거든요. 물론 그 바이올린 실력만큼의 기타 실력은 없어서 사람들 앞에서 공연은 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애착이 있어서 기타 곡들도 썼고 그런 부분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카프리스 5번이 되게 기타 곡을 들으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의 마지막으로 카프리스 5번 기타 버전의 연주 장면을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